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 1타 강사 세한남 이도훈 조사관과 함께 2024 연말정산을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4교시가 됐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세한남입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그도 지난 시간에 배워봤는데요. 특별하셨는지요? 특별하게 3가지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교시 때는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 가보시죠. 예, 기부금 세액공제, 이 다른 3가지 특별세액공제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그러니까 본인이죠. 예,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2024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이긴 한데 이게 적용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지금 약간 그 특이한 점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이 여기는 이제 나이 요건이 아니라 소득 요건만 충족한 그런 부양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런 배우자 지출분 그리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부금이 사실 뭐 부끄럽지만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종류가 있습니까? 뭐 그냥 기부금이면 다 됩니까? 예,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오리사주적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거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기부금의 종류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그 다음에 오리사주적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만큼 종류마다 뭔가 약간 혹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다거나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르죠. 말씀해 다릅니다. 주십시오. 자, 일단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오리사주적 기부금은 자,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15%,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에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한해 가지고 2024년 지출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네. 그러면 그 초과분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정치자금 기부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10분의 100,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그리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한참 많이 이슈였죠. 고향사랑 기부금. 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이제 내는 그러한 그 기부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 대상 이제 기부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5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자,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사용하시기에 앞서 내가 이제 지출했던 요 기부금이 어디에 분류되느냐 요거를 일단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정치자금 기부금은 좀 간단하죠. 정당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기부한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례 기부금은 이제 국가나 혹은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그리고 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들을 위해서 지출한 어떤 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특례 기부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좀 기부를 했다. 이러면 특례 기부금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럼 일반 기부금은 요거는 어떻게 좀 분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반 기부금은 보통 그 종교단체나 혹은 이제 뭐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지출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기부금 단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여기서 이제 일반 기부금 단체가 조회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활용해가지고 기부해 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그런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바로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인데요. 사실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바로 총 금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어쨌든 받은 금액이 4천만 원이니까 거기에서 25%를 계산을 하면 1천만 원 정도는 이제 그 사용을 해야 예,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네. 사용해야 예. 그래야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용카드 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지금 요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것도 기본공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 정말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본인이 사용한 건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 네,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기부금과 어느 정도 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이 요건은 불문하고요. 예,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네, 이제 그 기본공제 대상자의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만약에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쵸. 예. 근데 이제 자녀가 사용한 어떤 신용카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냐 네. 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요 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요거 얘기는 됐는데 형제자매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이제 얘기를 안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면은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형제 자매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요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의 대금을 저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끔 결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카드 사용자, 그러니까 명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대금을 결제를 해줬다고 해서 사실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024년에 너무 행복하게 7월쯤 제가 취업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전에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유리하게 요거 해줍니까? 이 소득 공제 항목은요, 네. 이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이제 특별 세액공제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 중에서 아까 의료비에서 신용카드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 예.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네, 네.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네, 동시에 신청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도? 아,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고요. 네. 보험료 세액 공제와 이걸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예. 교육비는 그러면? 교육비는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취약자 아동 학원비 둘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소득공제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거 얼마나 해줍니까? 신용카드 등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마다 각각 15%부터 80%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제 수단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좀 뭐 어떻게 섞어야 더 유리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보면은 공제율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는 15%, 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 금액의 25%. 이거를 우리 용어로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저 사용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금액까지는 공제율이 아무래도 낮은 거를 이제 쓰게 되면 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제율이 높은 거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 2024 시즌에 따끈따끈하게 뭔가 바뀐 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이 금액하고 2024년 사용 금액을 비교를 해봐요. 네. 그래서 2024년 사용 금액이 이 2023년 사용한 것보다 5%를 초과했을 경우, 예.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국세청 1타 강사
세한남 이도원 조사관과 함께 요 특별 세액공제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국세청 유튜브를 비롯해서 블로그, 누리집 등 다양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2024 연말정산 성공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희 다음 교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